여보, 오늘 일찍 왔네. 저녁 먹자. 하지만 준호는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서류 가방을 열더니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죠. 정희야, 우리 이혼하자. 그 한마디에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뜨거운 국그릇이 덜덜 떨리며 흔들렸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아니야. 너는 늘 나에게 희생만 했어. 이제 그런 거 부담스러워. 그 말은 칼날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울고 웃던 남자가 이렇게 냉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따뜻한 밥 한 공기, 그리고 차가운 봉투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지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의 시작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사는 47세 서정혜 씨의 이야기입니다. 여보, 오늘도 회장님, 우리 집에 모셔야 돼? 서정희는 앞치마를 두르며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남편 박준호는 넥타이를 매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이번 인사철이 마지막이야. 이번만 잘 넘기면 전무야. 정희는 활짝 웃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의 꿈이 이제 코앞이었으니까요. 그럼 오늘은 회장님 좋아하시는 소갈비찜으로 해야겠다. 정희는 냉장고 문을 열며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한우갈비, 표고버섯, 밤, 대추 모두 최고급 재료였죠.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라면 아끼는 게 없었습니다. 정희가 상사 부부를 집에 초대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거의 매주 상사를 집으로 모셨죠.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상사 부부가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희는 뿌듯했어요. 오후 5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현관문을 열었죠. 어서 오세요, 회장님. 정희 씨,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 내외가 들어섰습니다. 정희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거실로 안내했어요. 식탁에는 이미 정성스럽게 차린 요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와, 이게 다 뭐예요? 정희 씨,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회장 부인이 감탄했습니다. 정희는 겸손하게 웃었죠. 아니에요. 평소 저희 집사람이 신세를 많이 지고 있어서요. 준호는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식탁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상무는 정말 복 받은 사람이야. 이런 훌륭한 부인이 있으니 말이지.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소갈비찜, 전복구이, 약식, 나물 반찬들까지. 정희는 한 점 한 점 정성을 담아 준비한 요리들이었죠. 정희 씨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우리 집사람도 정희 씨 요리 먹고 나면 며칠은 입맛이 돌아오질 않는다니까요. 회장의 칭찬에 정희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과찬이세요. 그저 정성껏 만들었을 뿐이에요. 회장은 술잔을 들며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 상무, 이런 현숙한 부인 두고 뭐가 부족하겠어. 다음 인사발령에선 꼭 좋은 소식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정희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았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죠. 이번이야말로 진짜겠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상사 부부는 늘 만족스러워했고 준호는 덩달아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회장은 식사 내내 준호의 업무 능력을 칭찬했어요. 박 상무 덕분에 이번 분기 실적이 좋았어. 경영진 회의에서도 자네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준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회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신 덕분입니다. 아니야. 자네 실력이야. 이번 인사에선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정희는 주방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남편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싶었죠. 저녁 식사가 끝나고 상사 부부가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준호는 정희를 껴안았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 회장님이 정말 만족하셨어. 정희는 남편의 품에 안겨 피로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죠. 힘들진 않아. 당신이 잘 되는 게 내 기쁨이야. 준호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줘. 이번 인사 끝나면 우리 여행 가자. 제주도 가고 싶다고 했잖아.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꼭 가자. 오래 쉬면서. 그날 밤 정희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결혼 20년 늘 남편 뒷바라지만 했던 자신의 인생이었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가정의 힘이고 아내의 역할이라 믿었으니까요. 정희는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잘 되면 우리 가정도 달라질 거라 믿었으니까요. 준호가 승진하면 생활도 나아지고 두 사람의 노후도 안정적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잘 되면 우리도 달라질 거야. 이게 가정의 힘이지. 정희의 손끝에는 진심이, 눈빛에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남편의 승진 생각뿐이었죠. 다음 주면 인사 발표구나. 드디어 우리도 좀 살겠지. 정희는 냉장고에 붙은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이 없이 둘이서만 살아온 세월이었죠. 하지만 외롭진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운 정희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준호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정희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엔 꼭 될 거야. 우리 이제 행복할 거야.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잠이 들었죠.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밥상이 자신을 삼켜버릴 줄은, 그 행복한 기대가 곧 무너질 줄은. 드디어 인사 발표 당일이 왔습니다. 정희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으며 긴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발표 끝나면 바로 연락할게. 응. 기다릴게. 조심히 다녀와. 정희는 남편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죠.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오전 내내 정희는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고 또 청소를 했어요. 손은 바빴지만 머리는 온통 남편 생각뿐이었죠. 제발 좋은 소식이길. 정희는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됐어. 전무야. 정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 진짜야? 응. 지금 축하 인사 받고 있어. 저녁에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그래. 천천히 와. 축하해, 여보. 전화를 끊은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6개월간의 노력이 20년간의 뒷바라지가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겁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장을 보러 나간 정희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우리 이제 행복할 거야. 저녁 8시가 넘어도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준비한 음식들을 다시 냉장고에 넣으며 이해하려 했어요. 승진 축하 회식이니 당연히 늦겠죠. 밤 11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는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여보. 축하해. 정희는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넥타이를 풀었죠.
고마워. 미안. 너무 늦었지? 괜찮아. 회식이니까 물 가져올게. 정희는 꿀물을 준비해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준호는 단숨에 마셨어요. 내일 출근하면 전무실로 옮긴대. 드디어 해냈어. 준호의 목소리엔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죠. 수고했어.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밤 정희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의 꿈이 이루어진 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어요. 전무가 되고 나서 회식이 잦아졌다고 했죠. 여보, 요즘 회식이 많네.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어요. 전무면 다 그렇지. 제발 이해 좀 해. 준호의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묻지 못했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났습니다. 준호는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다며 집을 비웠어요. 정희는 혼자 남은 집에서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전무라서 바쁜 거겠지. 조금만 참자. 정희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정희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국을 끓이는데 거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전화 통화 중이었죠. 정희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남편의 말이 자꾸 귀에 들어왔습니다. 응, 그날 호텔로 갈게. 정희는 손을 멈췄습니다. 호텔이라니? 정희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순간 정희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주방에 울렸죠. 호텔이라니 누구와? 정희는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준호는 거실에서 전화를 끊고 주방으로 왔습니다. 왜 그래? 놀랐어? 준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 누구랑 통화한 거야? 응? 아, 거래처 사람. 왜? 준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더 묻지 못했죠. 의심하는 것 같아 보이기 싫었으니까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는 다시 거실로 나갔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호텔로 갈게. 정희는 신경 쓰지 마. 정희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준호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점점 더 늦게 들어왔어요. 전화 통화도 잦아졌고 주말마다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정희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불안해졌죠. 이게 정상인 걸까?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준호는 골프 약속이 있다며 새벽부터 나갔어요. 정희는 혼자 집에서 청소를 하다가 준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명함이 놓여 있었어요. 정희는 무심코 집어들었죠. H&K 그룹 전무 박준호. 새로 만든 명함이었습니다. 정희는 명함을 뒤집었어요. 그런데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이랑 내일 일정 확인. 연필로 휘갈겨 쓴 메모였죠.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윤이? 누구지? 정희는 명함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한 예감이 엄습했죠. 그날 저녁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회사에 윤 씨라는 사람 있어? 준호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윤 씨? 누구? 아니, 그냥 명함 뒤에 메모가 있길래. 준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웃으며 말했죠. 아, 거래처 담당자. 왜?
아니, 궁금해서. 정희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준호는 침대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정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 누구한테 웃고 있는 거지? 정희는 옆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희의 옆에 누워있는 준호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정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죠. 그날 밤 정희는 악몽을 꿨습니다. 남편이 낯선 여자와 웃으며 걷는 꿈이었어요. 정희가 뒤쫓아가도 두 사람은 점점 멀어졌죠. 여보, 여보. 정희가 소리쳤지만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깬 정희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준호는 여전히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정희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건 시작일 뿐이야. 뭔가 잘못되고 있어. 정희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준호는 점점 더 집에 없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정희는 혼자 식사를 하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준호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어요. 정희는 반가운 마음에 저녁상을 차렸죠. 여보, 오늘 일찍 왔네? 저녁 먹자. 하지만 준호는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정희야, 우리 이혼하자. 정희는 국그릇을 들고 있다가 그대로 굳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서로 힘들잖아. 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평온했죠. 정희는 국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혼을? 갑자기가 아니야. 나도 오래 생각했어. 준호는 소파에 앉으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오래 생각했다고?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말해봤자 내가 이해할 것 같지 않았어. 준호의 말투는 냉정했습니다. 정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죠. 이해를 해야 이해를 하지. 대체 무슨 일인데?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고 싶어. 준호가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온기가 없었어요.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너는 늘 나에게 희생만 했어. 이젠 그런 거 부담스러워. 그 말은 칼날처럼 정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정희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던진 말이 믿기지 않았죠.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이제 우리가 맞지 않는 것 같아. 맞지 않다고?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호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다른 여자 있는 거지? 그렇지?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 거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윤희가 누구야?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호는 눈을 크게 떴어요. 어떻게 알았어? 명함 뒤에 메모 봤어. 윤희랑 내일 일정 확인이라고. 그게 누구냐고. 정희는 준호의 셔츠를 붙잡았습니다. 준호는 정희의 손을 뿌리쳤어요. 나. 그래, 다른 사람 있어. 이제 만족했어? 정희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기대 겨우 몸을 지탱했죠. 누구야? 누구랑 바람을 피운 거야? 윤세진. 회장님 딸이야. 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무너졌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상사의 딸, 재벌가 영애, 정희가 집으로 모셨던 회장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장님 모시는 동안 너는 그 딸이랑.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었어. 그냥 회사에서 자주 마주치다 보니 가까워졌어. 가까워졌다고? 그게 변명이야? 정희는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나는 당신 승진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매주 상사 모시고 밤새 요리하고 당신이 잘 되길 바랐는데 그래서 부담스럽다는 거야. 너의 그 헌신이 그 희생이 나한테는 짐이었어. 준호의 말은 냉혹했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짐이었다고? 20년이 짐이었어? 정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는 그런 정희를 내려다봤어요. 연민도 미안함도 없는 표정이었죠.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내 선택이야. 준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준호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당분간 호텔에 있을게. 이혼 서류는 변호사가 보낼 거야.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그날 밤 정희는 식탁 위에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혼 동의서였죠. 깔끔하게 타이핑된 서류에는 재산 분할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없음. 집은 남편 명의로 정리. 예금은 반반 분할. 정희는 서류를 읽으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집도 돈도 다 당신 거였구나. 결혼 20년 동안 정희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모든 재산은 준호 명의였어요. 집도 통장도 차도 정희의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었죠. 정희는 서류를 구겨 던졌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쓰러져 울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정희는 혼자 남은 집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회사 동료였던 사람의 메시지였어요. 언니 괜찮아요? 회사에서 소문났어요. 전무님이랑 회장님 따님이 공식 커플이래요. 정희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메시지가 왔죠. 다음 주에 약혼 파티 한다던데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정희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든 자리에서 당신이 내 이름을 지워? 정희는 옷장을 열어 코트를 꺼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췌한 얼굴이 비쳤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내가 만든 밥상, 누가 끝까지 먹는지. 정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만 계셨죠. 아빠 나야. 정희야? 웬일이니? 아빠 집에 가도 돼?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준호랑 무슨 일 있었어? 말하자면 길어. 가도 돼? 그래 오너라. 아빠가 기다리고 있마. 정희는 전화를 끊고 가방을 쌌습니다. 20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거리의 불빛들이 눈물에 번졌죠. 이제 시작이야.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정희의 눈빛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친정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희는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현관에 나와 계셨어요. 아빠. 정희는 아버지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죠.
아버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거실에 앉은 정희는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듣고 있었죠. 준호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회장 딸이랑 사귄대요. 그래서 이혼 동의할 거니? 아버지의 물음에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천천히 생각해라.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그날 밤 정희는 어릴 적 쓰던 방에서 잤습니다. 익숙한 방이었지만 낯설게 느껴졌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걸 바꿔놓았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친정에서 지내며 마음을 추스르려 했어요. 하지만 휴대폰에는 계속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니, 전무님 이제 회장 따님이랑 공식 커플이에요. 회사에서 다들 알아요. 약혼 파티까지 한다던데요. 언니, 정말 괜찮아요? 정희는 메시지를 읽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일주일 뒤 준호의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이혼 서류 검토하셨습니까? 아직이요. 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무님께서 다음 달 중으로 마무리하길 원하세요. 정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달이라니. 그렇게 급한 이유가 뭘까요? 며칠 뒤 정희는 이혼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재산 분할 내역을 자세히 봤죠. 집 남편 명의로 정리. 처는 3개월 내 퇴거. 예금 반반 분할. 단 남편 명의 계좌만 해당. 위자료 없음. 정희는 서류를 던졌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받는 게 고작 통장 반이라니. 이게 20년의 값이야? 정희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서재에서 책을 읽고 계신 아버지께 서류를 내밀었어요. 아빠, 이거 좀 봐주세요. 아버지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읽었습니다. 한참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준호가 이렇게 매정한 사람이었구나. 제가 바보였어요. 모든 걸 남편 명의로 해놨으니까요. 아버지는 서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정희야, 너 친정이 뭐 하는 곳인지 기억하니? 정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뭔데요? 내일 아침 일찍 나가보자. 아빠가 보여줄 게 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앞에 차가 섰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윤서홀딩스 본사야. 정희는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죠. 윤서홀딩스요? 내 외할아버지께서 만드신 회사야. 어머니 성을 따서 이름을 바꿨지. 정희는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정희가 어릴 적 돌아가셨어요. 회사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죠. 회사가 있었어요?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있어. 그리고 이 회사가 바로 준호네 회사 H&K의 최대 주주야. 정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빌딩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따라오너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앞에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응, 오늘은 딸이랑 왔어. 비서는 정희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따님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정희는 멍한 채로 회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아빠,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는 책상에 앉으셨습니다. 내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어. 이 회사는 외손녀에게 물려주라고. 외손녀요? 저 말고 없는데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의 후계자야. 정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요? 전 회사 경영 같은 거 해본 적도 없는데요. 지금부터 배우면 돼. 그리고 정희야.
아버지는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셨어요. 이게 뭐예요? H&K 그룹 지분 현황이야. 정희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첫 페이지에 눈에 띄는 숫자가 있었어요. 윤서홀딩스 지분 보유율 33%. 33%요? 그래. 우리가 준혼의 회사의 최대 주주야. 2대 주주가 25%니까. 정희는 서류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 회사를 물려받으면 준혼의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 정희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어요. 정희야,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줄 수 있어. 하지만 선택은 내가 해야 해. 정희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요? 아빠,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내가 당한 건 부당한 일이야. 20년을 바친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 잘못된 거야.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준호가 일하는 빌딩이 보였어요. 내가 그렇게 만든 자리에서 당신이 내 이름을 지웠지. 정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내가 만든 밥상, 누가 끝까지 먹는지. 그날 저녁 정희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복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의 메시지였어요. 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전무님이랑 회장 따님 약혼식 한대요. 호텔 신라래요. 정희는 메시지를 읽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을 삼켰죠. 그래, 결정했어.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빠, 회사 경영 배울게요.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 내일부터 출근해라. 정희는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박준호, 이제 시작이야. 정희는 그날부터 윤서홀딩스에 출근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업무를 하나씩 가르쳐 주셨어요. 재무제표 보는 법, 주주총회 진행 방식, 경영 전략 수립까지. 정희야, 회사 경영은 결국 사람을 보는 눈이야.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정희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경영학 책을 읽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점차 회사 일에 익숙해졌죠. 비서들도 정희를 따랐고 임원들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호의 변호사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이혼 서류에 서명 안 하시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전의 정희가 아니었죠.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준호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희야, 이혼 서류에 왜 서명 안 해? 바빠서요. 바빠? 집에서 뭐가 그렇게 바쁜데? 준호의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회사 다녀요. 회사? 무슨 회사? 그건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정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는 황당했겠죠. 하지만 정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3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정희 명의로 된 건 없었지만 함께 쓰던 물건들이 많았죠. 어느 토요일 정희는 집에 들렀습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정희의 물건들을 내다 버리는 중이었죠. 뭐 하는 거예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이삿짐 기사가 대답했어요. 집주인께서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정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정희가 아끼던 그릇들,
책들, 옷들이 모두 박스에 담겨 있었죠. 20년이 이렇게 박스 몇 개로 정리되는구나. 정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집이었어요. 결혼 사진도 함께 찍은 여행 사진도 모두 사라졌죠. 결혼 20년 나에겐 아무 권리도 없었네. 정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였습니다. 왜 왔어?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 물건 좀 챙기러 왔어요. 다 버려. 필요 없어. 준호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정희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빨리 서류에 서명해. 다음 달에 재혼해야 하거든. 재혼이요? 정희는 웃음이 났습니다. 이혼도 안 됐는데 벌써 재혼 계획이라니. 윤세진 씨랑요? 그래. 그러니까 빨리 서명해줘. 준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이번엔 위자료도 없네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 그냥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거잖아. 정희는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준호는 화를 냈어요. 뭐 하는 거야? 전 서명 안 해요. 하고 싶으면 재판하세요. 정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준호가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에 탄 정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죠. 20년의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 게 허망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비서의 전화였어요. 따님,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지금요? 네, 중요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정희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니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아빠,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봐라. 정희는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H&K 그룹의 임시 주주총회 공고였어요. 주주총회요? 다음 주에 열린다. 새 임원진을 뽑는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정희야, 아빠가 건강이 안 좋아. 네. 정희는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지난달에 검사 받았는데 췌장암이야. 아빠. 정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정희의 손을 꽉 쥐셨어요. 많이 진행됐어.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어. 안 돼요. 아빠, 치료받으면. 이미 늦었어. 그래서 말인데. 아버지는 다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이제 경영에 복귀해야 해. 복귀라뇨? 윤서그룹 새 회장으로 취임할 차례야. 정희는 멍하니 앉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제가요? 전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3개월 동안 잘 배웠어. 이제 충분해. 아버지는 서류를 정희 앞에 놓으셨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사회가 열려. 거기서 내가 신임 회장으로 추대될 거야. 정희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회장 취임 안건이었죠. 아빠, 전 자신이 없어요. 할 수 있어. 그리고 정희야. 아버지는 정희를 바라보셨습니다. 내 친정은 20년 전 이름을 바꾸며 조용히 기업을 유지해 왔어. 그리고 지금 그 기업은 준호네 회사 H&K의 최대 주주야. 정희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최대 주주. 그 의미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회장이 되면 준호네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H&K 빌딩이 보였어요. 아빠, 복수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복수가 아니야. 내가 당한 만큼 돌려받는 거야. 그리고 정희야. 아버지는 정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이건 내 권리야. 외할아버지께서 너에게 물려주신 거야.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알겠어요.
할게요. 좋아. 비서가 준비 도와줄 거야. 그날 밤 정희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3개월 전과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눈빛이 달라졌죠. 박준호,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정희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꺼내 침대에 놓았어요. 월요일에 입을 옷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의 메시지였어요. 언제까지 뗐을 거야? 빨리 서명해. 정희는 메시지를 읽고 웃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제가 찾아갈게요. 메시지를 보낸 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월요일이 기다려졌어요. 내가 만든 자리에서 이제 내가 당신을 심판할 거예요. 정희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왔어요.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희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검은색 정장에 하얀 블라우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진주 목걸이를 걸었죠.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서정희 자신이었어요. 회사에 도착하니 임원들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비서가 앞장서서 안내했죠. 회장님, 이사회실입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긴 테이블 주변에 12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서정희 이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사들은 하나둘 손을 들었어요. 만장일치였죠.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이사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희는 아버지 서재로 갔습니다. 이제 정희의 서재였죠.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축하한다, 정희야. 고맙습니다, 아빠. 정희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책장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셨어요. 이걸 봐라. 이게 전부야. 정희는 파일을 받아 펼쳤습니다. 주식 장부였어요. 윤서홀딩스 보유 지분 현황이야. 정희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러 회사 이름이 나열돼 있었어요. 그중 눈에 띄는 게 있었죠. H&K 그룹 33%? 그래. 우리가 최대 주주야. 정희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2대 주주는 25%, 3대 주주는 18%. 우리가 압도적이지. 그리고 이걸 봐. 아버지는 다른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읽으며 눈이 커졌어요. 임시 주주총회 소집 권한? 최대 주주는 언제든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어. 그리고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지. 정희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빠,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비됐니? 네, 준비됐어요. 정희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H&K 그룹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로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나간 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면 모든 게 바뀔 거였어요. 화요일 H&K 본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통보가 날아왔거든요. 최대 주주가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다고? 준호는 서류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옆에 앉은 회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도대체 윤서홀딩스가 뭐 하는 곳이야? 모르겠습니다. 조용히 지분만 보유하던 곳인데요. 준호는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윤서홀딩스 대표가 누군지 알아봐. 알겠습니다. 수요일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전무님, 윤서홀딩스 신임 회장이 누군지 알아냈습니다. 누군데? 서정희 씨입니다. 준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정희가? 네,
이번 주 월요일에 취임했습니다. 준호는 믿기지 않았어요. 정희가 회장이라니. 그것도 최대주주 회사의 회장이라니. 이게 무슨 일이야? 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회장이 물었어요. 박전무 부인이 윤서홀딩스와 무슨 관계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정희의 친정이 그런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니. 20년 동안 몰랐던 거였어요. 목요일 준호는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야,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윤서홀딩스가 내 회사라고? 아, 그거요? 제 친정 회사예요. 친정 회사? 그런 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이 물어본 적 있나요? 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어요. 내일 주주총회 오시죠?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어요.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H&K 본사 대강당에 주주들이 모였어요. 임원들도 모두 참석했죠. 정희는 회사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어줬어요.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들어가죠. 정희는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강당으로 향했어요. 대강당 문 앞에서 정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심호흡을 한 뒤 문을 열었죠. 안에서는 이미 회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그럼 최대 주주이신 윤서홀딩스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희를 바라봤어요. 최대 주주로서 새 경영진을 교체하겠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렸습니다. 회의장 안이 술렁였어요. 최대 주주가 누구라는 거야? 방금 들어온 저 여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준호는 정희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정희는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죠. 저는 윤서홀딩스 대표 서정희입니다. H&K 그룹의 33%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꺼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주총회입니다.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분, 확인해 주시죠. 회사 고문 변호사가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대 주주의 권한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회장은 주저앉았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전무 박준호는 직위 해제합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희야, 이게 무슨 짓이야? 회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여긴 회사입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정희야, 아니 회장님. 이건 사적인 감정으로. 사적 감정이 아닙니다. 회사 내 비리 때문입니다. 정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준호 전무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적 없어.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입니다. 정희는 서류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준호의 계좌 내역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화면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박준호 전무는 오늘부로 해임됩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정희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해졌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 서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정희는 준호를 지나쳐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회의장을 나온 정희는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타고 흘렀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회의실로 가죠. 정희는 임원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곧 다른 임원들도 모여들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이 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겠습니다. 정의의 선언에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그럼 현 회장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나실 겁니다. 실질적 경영은 제가 맡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최대 주주의 결정이었으니까요.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정희야, 그게 무슨 말이야?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회장님이라고 부르세요. 여긴 회사입니다. 회장님? 당신이?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네, 저입니다. 이제 제 남편은 전무가 아니라 직원이죠. 준호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설마 그동안 내가... 그래요. 당신이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내 음식을 팔던 그 회사, 이젠 내가 운영해요. 정희는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눈을 마주봤죠. 내가 매주 회장님 모시고 밤새 요리하던 그때, 당신은 회장 딸이랑 사귀고 있었죠? 준호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당신은 오늘부로 직위 해제입니다. 이유는 회사 내 사생활 유출 및 비리. 비리? 무슨 비리?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펼쳤어요. 지난 2년간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골프장 회원권 구입, 회사 차량으로 사정여행, 거래처 접대비 부풀리기. 더 말할까요?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회장 딸과의 부적절한 관계. 기혼자 신분을 숨기고 교제한 것도 문제죠. 그건 준호는 변명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호텔 투숙 기록, 해외 출장이라고 보고한 날짜에 윤세진 씨와 제주도 여행. 증거는 충분합니다. 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기대며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정희야, 회장님이라고 했죠.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원들이 놀라 서로를 바라봤죠.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무슨 미안이에요. 이혼하자고 했던 사람이 당신이잖아요. 그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다시 시작하자. 준호가 정희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정희는 손을 뿌리쳤어요. 난 당신을 미워하던 여자가 아니에요. 이제 당신을 필요 없는 여자예요. 정희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경비에게 연락해서 박준호 씨를 밖으로 안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경비가 들어왔습니다. 준호를 부축해 일으켰죠. 나라고. 준호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비들은 준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정희야. 준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표정은 평온했죠. 임원들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혼자 남은 정희는 의자에 앉았어요. 비서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오히려 시원해요. 정희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저 아래 준호가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정희는 윤서홀딩스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회장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떻게 됐니? 다 끝났어요, 아빠. 정희는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수고했어. 잘했어. 아빠, 이게 옳은 일이었을까요? 정희는 문득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가 당한 만큼 돌려받은 거야. 잘못된 일이 아니야.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이제 뭘 해야 하죠? 내 인생을 살면 돼. 이제부턴 내가 주인공이야. 아버지의 말씀에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며칠 뒤 언론에서 기사가 났습니다. H&K 그룹 경영진 정격 교체, 윤서홀딩스 서정희 회장 직접 경영 나서, 박준호 전 전무 횡령 혐의로 조사 중, 준호의 몰락은 순식간이었습니다. 회장 딸 윤세진도 혼약을 파기했어요. 준호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죠. 정희는 기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가 이렇게 허무한 걸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야. 정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H&K는 윤서홀딩스 산하로 완전히 흡수됐어요. 정희는 두 회사를 통합해 새로운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죠. 회사는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비효율적인 부서는 정리하고 유능한 인재를 새로 뽑았어요. 실적도 좋아졌죠.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정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임직원들 상여금 인상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그날 오후 정희는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새 회장 취임 이후 처음 여는 자리였어요. 기자들이 회의실에 가득 찼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정희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윤서홀딩스 회장 서정희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정희는 한 명을 지목했어요. 회장님, 짧은 시간에 회사를 안정시킨 비결이 뭡니까? 직원들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을 존중했죠. 다른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전 남편이신 박준호 씨와의 일이 화제인데 개인적인 감정은 없으셨습니까?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어요. 개인적 감정보다 회사의 미래가 중요했습니다. 잘못된 건 바로잡는 게 경영자의 책임이죠. 기자들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회장님,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무엇입니까? 정희는 그 질문에 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남을 위해 살던 내가 나를 위해 다시 일어선 것. 그게 제 인생의 진짜 승진이에요.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어요. 20년 동안 저는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습니다. 제 꿈도 제 목표도 없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서정희로 살고 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도 직원들도 모두 박수를 쳤죠. 간담회가 끝나고 정희는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많이 여위셨죠? 아빠, 오늘 간담회 어땠어요? 잘했어. 정말 자랑스러워. 아버지는 기침을 하셨습니다. 정희는 물을 따라 드렸어요. 아빠, 병원 가셔야죠. 괜찮아. 조금만 더 있다 갈게.
아버지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아빠는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정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가 이렇게 강해졌는데 아빠가 뭐가 걱정이겠니? 그날 저녁 정희는 혼자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다가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비였죠. 정희는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봤어요. 그때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두를 질질 끌며 걷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박준호였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 그렇게 당당하던 남자가 이제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준호는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재산도 거의 날렸어요. 윤세진은 혼약을 파기했고 회사에서도 쫓겨났죠. 정희는 준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동정심이 들까? 미안한 마음이 들까? 하지만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젠 불쌍하단 생각도 안 드네. 나 진짜 끝났구나. 정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준호는 정희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희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를 정리했죠.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임원 회의가 있는 날이었어요. 오늘 안건은 신규 사업 진출입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임원들이 집중했어요. 우리는 이제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으로도 확장할 겁니다. 특히 여성 창업 지원 사업을 시작하려 해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여성 창업 지원이요? 네. 저처럼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여성들을 돕고 싶어요. 자금 지원, 멘토링, 사무실 제공까지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계속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다른 여성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요. 회의가 끝나고 정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빠, 오늘 회의에서 새 사업 승인받았어요. 그래, 잘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정희는 걱정됐어요. 아빠, 제가 지금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넌 이래. 아빠는 집에서 쉬고 있어. 전화를 끄는 정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 달 뒤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정희는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아빠, 고마웠어요. 저를 믿어주셔서. 정희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임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그리고 오랜 친구들까지. 정희는 조문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담담하게요. 49제가 끝난 뒤 정희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회사를 잘 운영하는 게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회사를 안정적으로 경영했어요. 여성 창업 지원 사업도 성공적이었죠. 어느 봄날 정희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노크했어요. 회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군데요? 박준호 씨입니다. 정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도 희끗희끗했죠. 정희야, 아니 회장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손님용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준호는 앉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러 왔어. 진심으로. 정희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알아. 하지만 말하고 싶었어.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잠시 침묵했어요. 알겠어요. 사과받았습니다. 이제 가보세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정희야, 행복하게 살아. 당신도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희는 다시 서류를 봤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죠. 그날 저녁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아빠, 저 잘하고 있죠? 정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나를 위해 사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정희는 가방을 챙겨 퇴근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갔죠.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곧 새로운 사연의 시작입니다. 내일은 더 따뜻하고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